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라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죠. 요새는요. 노인을 위한 공간은 없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노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카페나 헬스장 등이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구에선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노인 차별을 우리도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 씁쓸합니다. 미래의 나를 지금의 내가 차별하고 있는 우픈 현상. 10월 29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질렀던 조두순 오랜만에 이름이 들려왔는데 세상에 박주희 변호사님 어디로 이사를 간 겁니까 세상에? 네, 뭐 조두순이 누군지 다 아시죠. 2008년에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두순은 2020년 10월에 출소한 이후에 줄곧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출소 4년 만인 지난 25일 인근의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조두순은 지난해 이제 원래 살고 있던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이사를 결정하게 된 건데요. 네. 새롭게 이사한 집은 지금으로부터 사는 집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같은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두순이 이사를 이런 계획을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에도 이제 월세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사를 시도를 했었는데 이사 가려고 했던 그 해당 주소지에 있는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또 여성 관련 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아하. 얘기 들어보니까요. 기존에 살던 주민분들도 여러분 아신 것처럼 불안했잖아요. 밤에 뭐 마트에 슈퍼에 사러 나가는 것도 무서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 이사를 간 동네 주민분들이 이거 무슨 날벼락입니까? 해당 주민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 출신은 이런 말은 듣기는 장난인가? 이렇게 우리도 안쓰러운데 아이 속살이 이 집 바로 옆에라는데 어떡해요? 피난해 죽겠네. 저 마음이 왜 저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불안하잖아요 사실. 근데 전혜연 평론가님 주민분들이 지금 해당 지역 주민분들이 더 불안해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면서요? 네, 강력 범죄자가 우리 집 부근으로 이사를 온다. 이 자체도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인데 조두순은 바로 아동 성범죄자입니다. 특히나 아동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보통 분류가 되다 보니 아이들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더군다나 조두순이 지금 이사 올 집을 봤더니 반경으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런 곳이 너무 많더라는 세상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두순이 이사간 집에서 5분 거리를 봤더니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반경 500m 내외에 무려 10개의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고요. 반경 1.5km. 사실 반경 1.5km면 굉장히 넓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네. 이곳에는 10개 정도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그리고 무려 30여 개의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 어린 자녀를 두거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더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조두순이란 인간이 야간에 무단 외출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지난해 3월 재판에 출석했을 당시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 가만있어. 얘기는 해가지고 얘기 자르고 가면 안 되죠. 자꾸 안 쳐요. 할 얘기 없냐고 만지지 마요. 돈 닦지 마요, 어디.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뭔가 저런 상황에서도 억울한 듯이 뭔가 얘기를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아마 경찰이 만류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그 관련자가
이 법원 관계자가 만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마라. Don't touch 뭐 영어 써가면서 저렇게 했단 말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보세요. 반성도 없는 조두순. 근데 글쎄요. 다시 예전에 수감되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두순은 애초에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이를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했다가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 조두순 주거지 건물 1층 공동 현관문으로부터 6, 7m 정도 떨어진 방범 초소에 찾아와서는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아내와 다퉜다면서 가정 불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사실 기소된 이후로도 조두순은 자신에게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법조인들도 굳이 실형까지 선고하겠는가라고 관측했습니다만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징역 3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 조두순의 위반 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그렇죠. 이에 조두순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조두순은 지난 6월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아니 이제 조두순이라는 인간의 거주지를 옮긴 것, 즉 이사는 현실이 돼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란 말이에요. 이담 아나운서, 해당 지역 주민분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은 혹시 취해지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미 뭐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인터뷰를 봤을 때도요. 한 주민은 딸만 셋이라 너무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경찰은요. 해당 거주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기로 했고요. 또 경력을 추가 투입해서 순찰을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이미 뭐 25일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강화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거주지 근처에서 설치해서 운영해 왔던 이 특별 치안센터, 이건 새 거주지 쪽으로 지금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적합한 장소를 찾고 있는데요. 적합한 장소가 정해지면 바로 옮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산시도시 차원에서요. 새 주소지 주변에 CCTV와 또 가로등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여성가족부도 조두순의 새 집이 있는 동주민들에게 바뀐 주소와 조두순의 성범죄 이력을 알리고 또 주민센터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저 조두순이란 인간이 새로 옮겨간 거주지의 인근에 보세요.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이담 아나운서 얘기처럼 순찰 강화, 경력 증가, 그리고 치안센터 예전 거에서 옮겨 다시 설치하는 방 지금 적당한 자리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CTV 추가 설치하고, 지금 이게 한두 푼이 아니 우리 세금 다 들어가는 거, 이거 조두순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받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일단 그것은 어렵겠죠. 다만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어떻게 보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와 같은 그 CCTV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로등 추가 설치를 하는데 네. 결국 그 조두순 씨에 대한 어떤 범죄를 억제하는 것을 넘어 그 지역의 총체적인 어떤 범죄로부터의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웃에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 또한 예전에 그 아파트에 있는데 성범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벽보에 붙이는 걸 네. 보면서 걱정이 됐던 것을 그렇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교정의 실패를 또 보여준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형무소지만 지금은 교도소가 돼서 12년 교도소에 있으면 교화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실패가 됐고 네. 결국 지금 우리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복귀하지 못하는 점이 우리나라 어떤 그 교정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경찰 그리고 안산시 나아가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의 담당 주무부서가 여성가족부다 보니까 여가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하니까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 경찰과 지역 그 자치단체 네.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같이 관심을 기울인다면은 좀 더 안전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지금 뉴스파이터를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있다면요. 아니 죄값을 12년 다 치르고 나왔는데 왜 나한테 나의 자유를 구속하느냐 하겠지만요. 그렇다면 이게 억울하다면 정말로 달라진 모습, 개과천선한 모습을 지금부터라도 보여준다면 주민분들의 불안감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본인부터 달라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제목 보세요.
가을 하면 감, 감 하면 가을인데 지금 벌써 감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럼 지금? 예, 다 떨어져서 없어졌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런가 보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연 들으시면 아마 야, 기가 막히다 소리가 절로 나오실 왜요? 겁니다. 지금 경남 창원의 마을이요. 이른바 단감 실종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아니 감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상하잖아요. 어머나. 농가들이 이제 야 드디어 감을 처음으로 수확하겠다라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농장주가 단감을 드디어 수확할 생각을 하고 딱 갔더니 네. 무려 160그루의 나무 중 100그루 정도의 단감이 실종, 떨어졌나?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농가에서 사라진, 즉 하나의 농가에서 사라진 단감 분량만 해도 얼마일까요? 어머나. 10,0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00톤이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어머나.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1톤 분량. 그래 1톤 분량이에요. 1톤. 물론 1톤도 엄청난 거예요. 물론 이제 10,000톤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톤 감이 지금 사라져버린 감이 1톤이라는 게 엄청난 양이잖아요. 여러분 감 무게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1톤이란 그 엄청난 양의 감을 박주민 변호사님 아무도 모르게 이걸 훔쳐간다? 따간다? 이거 가능할까요 이게?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요. 이 피해를 본 농가가 이 한 곳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나. 한 주 동안 한 읍내에서 이 도난 사건이 당한 단감 농가가 모두 3곳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그리고 이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보면 이 절도 사건 아마 전문 절도단 소행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어허. 왜냐하면 이 단감을 떼갔을 때 가지를 만약에 손으로 뜯었으면 약간 가지가 울퉁불퉁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도난당한 나무 가지들을 봤더니 굉장히 가위로 자른 것처럼 반듯하게 이제 잘려 있었던 겁니다. 뭔가 도구를 썼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이 도난당한 이 단감들을 보면 판매를 위해서 출하를 앞두고 있었던 최상품 사건. 그러니까 크기가 크고 품질이 좋은 이런 단감들만 골라서 훔쳐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전문 절도단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이 피해 양이 많다 보니까 피해 액수도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단감은 가을이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출하를 앞두고 농민들이 미리 예약 주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예약 주문 받았던 단감이 모두 도난당했으니까 사실 그게 다 피해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 액수만 1,000만 원 이상이 될 어머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 지금 가을 이제 본격적으로 감이 맛있게 발갛게 익을 그럴 때잖아요. 그러면 춘영 변호사님 네. 전국에서 여기에 이거 맛있는 단감 뭐 2박스 배달돼도 막 주문이 막 밀릴 거 그런 식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허탈할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한 해 농사 망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농민들, 특히 단감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이때만을 기다리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특히 이분들 마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사과 과수원을 했었었는데 정말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애들이 오가면서 제일 좋은 거 뚝뚝 따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는 근데 사과설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장난이지만 이거는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죠 진짜. 네. 한마디로 1년 지은 농사를 완전히 다 망쳐버린 이 부분 같은 세상에.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이 그 야간에 2인 이상이 같이 했다고 하면은 특수절도로 해서 1년 이상의 징역 내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하의 유기징역 처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하.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 세 곳의 어떤 그 단감 농장에서 이런 단감 그 절도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공통적으로가 산 깊숙하게 있어가지고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다는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런 걸 보면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이 사안을 털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아마 탐문조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찰 한번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피해 농가의 공통점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과수원 농가를 비추는 CCTV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지만 일단 이 범죄 조직의 일원에 물론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이제 여러 가지 경찰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거니까 이 마을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개입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CCTV가 어떻게 족집게처럼 없는 곳만 골라서 범행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 농장 주인들에게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의심 가는 사람은 없는지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렇지만 사실 상품성 있고 크고 좋은 갓만 따간다? 또 잘린 나뭇가지가 반듯하게 잘려있다? 이 단감 농사를 잘하는 전문 절도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됩니다. 세상에. 거기다가 CCTV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이 현지 사정에 밝은 마을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이 또 한 가지 이 농가당 20kg 상자 30개에서 60개씩 훔쳐갔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범행이 아닙니다. 2명 이상의 공동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와 같은 여러 정황을 이미 경찰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주변 탐문을 토대로 절도범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봐도 이건 전문 조직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저 많은 단감을 무슨 이렇게 세숫대에 담아서 퍼날랐겠어요? 아니잖아요. 차량으로 대형 트럭으로 한 번에 한 농가에서 가지를 잘라내서 얼른씩 왜 신속하게 범행을 해야지 남의 눈에 띄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규모 전문 절도단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반드시 지금 이 지역이 민심이 흉흉할 거예요. 반드시 경찰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더라도 이 절도단 잡아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제목 보세요 여러분. 헬스장도 카페도 어르신들 금지. 아니 전현병관님, 어르신들이 뭐 공짜로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참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씁쓸한데요. 최근 여러 곳의 헬스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어머나? 뭐뭐하지 말아라 이런 안내문이 붙고 있다는 건데요. 얼씨구, 네. 예를 들어서 서울의 한 헬스장에 이런 안내문이 붙었다고 합니다. 뭔데요? 젊은 분들에게 인사하거나 대화하거나 선물 주거나 부탁, 칭찬하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어떤 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르신들이 말 걸어서 불편해요. 헬스장 못 다니겠어요. 민원을 얻더니 이런 공지문을 떡 붙여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참 이런 민원 넣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런 공지문을 본 어르신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씁쓸한데요. 또 다른 더 심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헬스장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저희 센터 이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70세 이상 분들은 오지 마세요. 우리 헬스장 사용하지 못합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겠죠. 네. 이유를 살펴봤더니 네. 회원 중에 운동화에서 다친 사례를 살펴봤더니 10건 중 8건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듣고도 기가 막혀요. 나는 젊으니까 나랑은 관련 없는 얘기야.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너무 지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인데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지금 헬스장에만 국한된 어떤 그런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고령층의 출입을 거부하는 노 시니어존이 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뿐만 아니라 카페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드리자면 작년에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 이 종업원이 노인에게 노인의 이용 시간이 길어서 젊은 사람이 안 온다고 불평을 했다가 크게 논란이 되자 본사가 결국 공식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는 노 시니어 존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고 써붙인 한 카페 사진이 SNS에 확산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었는데 결국 이 카페도 일부 노인 고객이 젊은 고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몇 차례 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부득이 노 시니어 존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만약에 말로만 우리가 얘기했다면 에이 설마 그런데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 설마 그런 데가 있겠어? 이제 지금 딱 사진 보셨죠?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금지 노 시니어 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연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좀 불쾌하실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라고 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만큼 특히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우리 어르신들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게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법 11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나이, 어떤 인종의 차별 없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그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하면은 네. 되는 것인데 카페에 가는 것이 나이에 따라서
제한을 둔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 차별인가? 이런 헌법적 문제를 던지는데 네. 실제로 2017년 노키즈존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또 그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기가 막히다는 것만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게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이담 아나운서 이런 헬스장이나 카페들이 지금 우후죽순 생겨난다는 건 바꿔 말하면 노시니어존 나 여기 너무 좋아 나 이런 데 갈라 어르신들 오는 거 너무 싫었는데 여기는 어르신들 없으니까 우리만의 공간 좋아하고 반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생겨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부 젊은 누리꾼들 중에 이 노시니어존에 찬성하는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소비자가 돈을 내고 커피 당연히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좀 반대되는 내용인데요. 판매자의 입장에 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께서 가게에 앉아 계시면 좀 트렌디하지 않게 보이는 건 사실이다라면서 젊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싶은 업주의 입장도 생각을 좀 해줘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헬스장이나 카페, 음식점에서 큰 소리로 이제 떠드는 어르신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그 카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의 입장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야, 들을수록 제가요. 혹시 이 방송 젊으신 분들 지금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계실 테지만 제가 어르신들한테 무슨 잘 보이려고 지금 이런 말을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늙어요? 여러분들이 늙었을 때 이런 대접받아도 그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장사 잘 되려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지 하실 거예요? 아니 박주변 의원 근데 이런 게 결국 이 문구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노 시니어존 문구로 딱 적어놨어요. 딱 봐도 차별이 느껴지나 이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진정이 됐습니다. 강남에 있는 헬스장에서 1년짜리 회원권을 끊으려다가 이 거부당한 70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건 차별이다라고 진정을 했던 건데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아니면 사기업에 의해서 차별행위를 당한다 하더라도 진정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권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스포츠 시설에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포츠 시설에서는 이렇게 노시니어존을 운영을 하는 게 사고가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말을 했지만 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스포츠 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 오히려 이렇게 노시니어존을 계속 확장하는 거는 고령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이런 인권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포츠 시설에서 이런 개선을 하라는 인권위는 권고를 받아들이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적 조치라든지 강제력은 동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 그 젊으신 분들도 다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한테 엄마 운동 좀 나가. 아이고 못 나간다. 왜? 아이고 헬스장 끊으려고 했는데 나이 많다고 오지 말란다. 아 그래 엄마 그거 맞는 말이 하실 거예요? 뭐라고? 가면 엄마를 못 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역지사지 태도를 바꿔보세요. 나이 들었다고 서름당한 그 차별 얼마나 진짜 불쾌한지 그런 걸 느끼기 전에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박수홍 씨 관련 소식 여러 가지 들었잖아요. 아내 김다혜 씨가 임신했다. 너무 축하드려요. 또 만삭이다. 아이고 언제쯤 나올까 했는데 드디어 뭔가 소식이 들려왔나 봅니다. 이담 아나운서. 임신했고 만삭이고 그 다음은 출산이죠. 아하.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네. 태명이 전복이에요. 그래서 전복이었잖아요. 맞아요. 전복이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봤습니다. 어머나. 모두의 축복 속에 지난 14일에 태어났는데요. 이제 오늘로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딸 바보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고 세상에.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딸 바보인 박수홍 씨와 또 김다혜 씨가 계속해서 SNS에 딸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하. 일단 이 SNS는요.
박송 씨의 SNS도 아니고 김다혜 씨 SNS도 아닙니다. 전보기 SNS가 있는데 네, 아마 전보기가 직접 올리긴 좀 어려울 테니까요. 네, 누군가 올리고 있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웃음이 빵 터졌다. 아빠 옆모습이 전복이랑 똑같더라라고 하는데요. 네. 잘 보시면 정말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콧대랑 모습이 굉장히 똑같은데 네. 사실 여기에는 안 써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덧붙인 말이요. 네. 눈은 곧 엄마 닮겠지 했거든요. 아마 엄마가 쓴 걸로 보이고요. 네. 수홍이가 수홍이를 안아준다. 아빠 판박이다라고 세상에. 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 가족 사진이다라면서 올린 사진을 보면요. 전복이가 지금 조리원에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 지금 보시면 고양이 같이 있죠? 네. 바로 반려묘 다홍입니다. 이거 한 컷에 이렇게 딱 붙여 담아서요. 완전체 가족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박송 씨와 김다혜 씨, 특히 박송 씨 눈에서 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그 전복이가 태어나는 그 소중한 순간을 박송 씨가 영상에 담았대요.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울면 안 돼요. 코 막히면 수술할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보, 걱정하지 마. 알았어. 왜 그래요? 마음이 아파서 울어가지고. 왜 화장을 울리고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빠야, 잘했다. 수고했어. 우리 전복이 너무 수고했다. 사랑해. 지금 이거 꼬매고 있나요? 네네. 또 달라졌어 얼굴이. 우리 전복이에요? 네. 어머, 세상에. 김다혜 아기 딸이고요. 3.6760. 네네네. 그래서 51cm 키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51cm는 작은 건가요? 큰 건가요? 큰 편입니다. 발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고요. 예, 여보. 왜 근데 약간 자주색. 머리숱이 엄청 길어요. 원래 머리가 이렇게 긴가요? 원래 애들이? 좀 긴 편이에요. 그쵸. 아빠야, 전보가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얘눈 뜬다. 나 미치겠네. 너 왜 이렇게? 얘 남들 얘 눈 뜨는 거 좀 봐요. 어머 대박 사건. 이 생명 탄생의 순간이라는 건 정말 감동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들보다 더 건강하게 태어나서 저희 아들 3.2kg인데 지금 3.75kg 76kg 대박 사건. 아 근데 박성호 회장님 진짜 건강하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복이. 3.76kg의 머리숱도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건강하게 태어난 것 같은데 제왕절개 수술하러 가는 아내 보고 울지 말라더니 본인이 더 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식 처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죠. 그런데 울 일인가 싶은데 한편으로는 박수홍 씨의 입장이 이해도 됩니다. 사실 박수홍 씨는 그동안 가족들로 인해서 힘들었잖아요. 이 와중에 새로운 가족을 맞았으니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고 이 아이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 와중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났던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진짜 박수홍 씨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물론 행복감이 더 밀려왔겠지만요. 근데 신경 변호사님 아빠야 아빠 전보가 아빠야 뭔가 지금 계속 뭔가 주지시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문득 그 쓸데없는 걱정이 떠올랐어요. 지금 그 반려묘 다홍이가 혹시 집안에 서열 밀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그 아이 낳기 전에 네. 강아지를 길렀는데 네. 아이가 낳고 나서는 저희 시골 집으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어도 알딸딸하다고. 애국자신데요, 진짜. 네, 아들, 딸, 딸에는 셋 다 제가 배꼽을 가위로 잘랐습니다. 세상에. 근데 저도 아주 생생한 게 저희가 첫째가 4.5kg 나가지고 원장님이 뭐라고 했냐 하니까 간호사한테 간호사 가방 가지고 오세요. 왜냐 했더니만 유치원 보내야 된다. 아마 그때의 그 감동은 그 아빠가 이렇게 저렇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평생 잊지 못했을 텐데 아마 박수홍 씨가 여러 가지를 거쳤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벌써 나이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어떤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 남 얘기 같지 않고 바로 제 얘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근데 이미 딸바보는 예약이 됐고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전현 평론가님 뭔가 가족으로 인한 상처가 많았던 깊었던 박송 씨이기에 정말 전복이에 대한 무한 사랑을 베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박성 씨 유튜브를 저도 봤거든요. 아. 너무 많은 분들이 수천 건의 축복 댓글을 달아주신 것은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박성 씨가 그동안 가족 때문에 겪었던 마음 아픈 일 이제 다 털어버려라. 딸과 행복한 삶만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성 씨 사실 이제 언론 매체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가족들 간의 소송이라던가 또 이제 부모님이 너무 형편만 드는 듯한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좀 안타깝고 속상해 하셨는데요. 네. 이제 기뻐하실 일만 남고요. 네. 특히 이제 박송 씨 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난임이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시험관 시술로 아기를 얻었는데 그렇죠. 또 난임으로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 많은 부부들에게 희망의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갔어요. 네. 우리 꼼꼼하신 박성배 변호사님이 놓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아가가 전복이가 머리숱만 많은 게 아닙니다. 팔다리도 길어요. 길어. 정말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네. 정말 복덩이 같은 딸 전복이를 얻었으니까 앞으로 또 이제 복이 넘치는 그런 생활 또 그리고 앞으로도 전복이의 이름 또 정해지시면 뉴스파이터 또 한번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 오늘 왜 이래요 진짜. 앞서 조두순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왜 이렇게 제목부터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전현 평론가님. 네, 두 여성이 한밤중에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계속 그 뒤를 따라갑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죠. 영상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네네. 예, 한밤중에 두 여성이 거리를 걷고 있는데요. 네. 황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검은 옷의 남성이 뒤따라 들어오더니 다시 보시면 휴대전화 보는 여성 앞을 왔다 갔다 맴돌아요. 여성이 시선을 피해보면서 피하려고 하는데 남성이 안 비켜줍니다. 그리고 뭐야. 구석으로 몰아가기 시작하죠. 뭐예요? 여성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남성이 주먹을 어머머. 날려서 여성의 머리를 가격해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니까 말리는 남성도 배를 차고 어머머머.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폭행을 이어갑니다. 세상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남성의 난동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고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아니 저 무지막지한 인간 저 몹쓸 인간 대체 뭐하는 인간이 대체 왜 저런 짓을 저지른 겁니까 이담 아나운서. 그냥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해요. 길에서요, 저 두 여성을 보고 갑자기 따라간 거예요. 아까 가게로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 가게 건너편부터 한 80여 미터를 욕설을 하면서 따라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머나. 근데 이제 이 두 여성 중에 한 여성은 가게로 이제 안쪽으로 몸을 피했고요. 네. 한 여성은 밖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로 쫓아 들어가서는 방금 그 여성을요, 머리 부위를 폭행을 했고, 어머나. 아까 말리던 남성도 있었잖아요. 그 남성 보셨죠? 그 남성을 배 쪽을 네, 복부를 이제 가격했어요. 네, 무릎으로 네. 확 차는 모습 보셨잖아요. 네. 복부도 가격하고 얼굴도 수차례 때리면서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난동꾼 자체요. 저런 무자별치 무법천지인가요 진짜. 그런데 저 피해 여성분도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런데 저 상황을 그래도 용감하게도 외면하지 않고 말리던 남성분도 얼마나 지금 날벼락 같은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그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명이 계속 들리는 상황이고 그 남자가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는 거에서 그나마 안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손으로 맞았다는 거에 다행이다 정도로 좀 무서웠죠. 그 사람이 어떻게 이후에 어떤 폭행을 이어갔을지. 이 피해 남성분 얘기가 딱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최준영 변호사님 저 와중에도 저 몹쓸 인간을 말리는 와중에도 이 몹쓸 인간이 그나마 흉기를 안 들었다는 게 천만다행이라는 걸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사실 저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행히 또 거기다가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 상황이 증거로 남아 있고, 근데 술 마셔서 난 기억이 없어 하면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40대 남성이 등산에 갔다가 술을 만취하고 내려와서 저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본인이 40대 정도 되면 술 먹고 주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집으로 가든가. 그런데 그런 평소 때 어떤 술 먹고 나는
버릇을 저렇게 했는 것 같은데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예전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단순한 이번 사건만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엄한 어떻게 수사와 조사에 따르는 어떤 형사 처벌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저 몹쓸 인간 40대인데 만약에 결혼했다면 가정이 있을 거고 가정이 있다면 충분히 나이상으로 봤을 때 자식도 있을 건데 정말 그 가족이 무슨 죄 진짜 부끄러워서 살겠어요. 어디 얼굴을 들고. 근데 보세요. 박주민 변호사님, 저 범행이 정말로 외진 곳, 진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어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고, 그래도 주변에 도와주시려고 했던 분도 계셔서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어났다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맞아요. 여고생을 살해했던 박대성 사건도 저희가 겪었기 때문에 아까 이 도와주신 분이 흉기가 없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라고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묻지마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 잊을만 하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남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강력한 좀 처벌이 필요한데요. 네. 이 남성은 이 당일에 이 경찰한테 체포가 됐습니다. 현행범 체포로 이 폭행과 경범죄 처벌법상 이 관공서 주치소란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됐는데요. 이 경범죄 처벌법상 이 관공서 주치소란이라는 건요. 2013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게 관공서에서 뭐 그 고성방가를 하거나 이 주정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인데 달리 생각해 보면 얼마나 관공서에 와서 사람들이 주치소란을 부렸으면 이런 걸 법으로 그러니까요. 만들까 싶은데요. 네. 이 남성 지금 불구속 수사를 중이라고 하니까요. 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술은, 음주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건강하게 해야죠. 음주만 하면 저렇게 툭하면 주치소란, 이른바 술주정 주사를 부린다면 저런 사람들은 그냥 혼자 드는 생각이지만 진짜 신상 공개해서 만천에 공개해야지 저런 못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잠시 해봤습니다. 따끔한 법의 처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이 있었길래 두 눈을 의심케 한다는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한 부부가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앞차에서 뭔가 툭 떨어졌습니다. 툭 떨어지는 거 보통은 쓰레기들 많이 버리잖아요. 네. 쓰레기인가 했는데 누가 버린 게 아니라 뭐가 툭 떨어졌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그 부부 중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얼른 가서 주워왔는데 냄새가 났다고 해요. 어머나. 대체 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허허. 네, 커다란 트럭 한 대가 도로를 달립니다. 네. 창살이 있는 게 동물 운송 차량인 것 같죠? 차량 윗부분 잘 보시면요. 움직인데요? 자, 움직이는 게 돼지 한 마리가요. 얼굴을 네. 빼꼼 내밉니다. 그러더니 차에서요. 아이고, 떨어지고 맙니다. 어머나. 그런데요, 새끼 돼지가 떨어진 곳, 아까 오른쪽에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필이면은 돼지국밥집 앞이었습니다. 아이고. 뒤따르던 차량이 깜짝 놀라서 경적을 어떡해요. 울렸지만요. 운송 차량이 알아채지 못하고 떠나버렸고요. 조수석에 타 있던 아내분이 이렇게 내려서 이제 새끼 돼지를 재빨리 안고 차에 다시 탑니다. 아이고. 냄새가 좀 났겠죠. 참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근데 저 높은 곳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딱 떨어져서 그런지 약간 절뚝절뚝 거리는 것 같아요. 전현평론가 세상에. 네, 일단 이 새끼 돼지 같은 경우에는 가슴 부분에 타박상을 입었는데요. 생명에 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돼지국밥집에 뚝 떨어졌다. 이게 어른들 표현을 쓰면 좀 우리가 얄궂다 이런 표현 어른들이 그렇죠. 쓰시는데 맞아요.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좀 웃고 넘기기만 어려운 것이 저렇게 동물이 앞에서 떨어지면 저 동물도 위험하지만 뒤에 오던 운전 차량이 저걸 피하려다가 맞아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맞아요. 아이고. 다행히 이번 사례를 보면 여성이 얼른 뛰쳐가서 새끼 돼지를 구조해서 큰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돼지 주인이 이 돼지를 찾아갔고요. 또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에게 사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이 여성분이 떨어지지 않게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좀 보안 장치 하셔야겠어요. 라고 조언을 했고 또 차량 주인이 그런 부분은 개선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새끼들이 안쓰러워요. 얼마나 진짜 아팠을까요? 지금 절뚝절뚝하는 모습 미어지는데 저 상황을 본, 영상을 본 누리꾼분들의 반응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저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네, 안 되지. 네네. 그런데 그렇죠. 재미있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뭘까요? 돼지야, 너 돼지국밥 될 뻔했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따뜻한 말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돼지국밥집에 떨어졌냐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또 제일 재미있는 것은 구해주신 분 로또 복권 사보지 이런 얘기 있는 거 보면은 댓글이 참 재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진짜 이 사진 보세요. 돼지가 꼭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돼지가 감사해요라고 진짜 해맑게 웃는 거야. 진짜 행복해요, 감사해요, 구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로 로또 복권 6글자 숫자 알려드리게 뭐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어쨌든 건강하게 잘 자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담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약간 내용에서 타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았다면 이번에는 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배고픈데 지금요. 네. 벨기에에서 보트 경주가 이루어졌는데요. 어허. 이 보트에서 약간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거든요. 설마요? 대체 어떤 건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보트에서 맛있는 냄새. 네. 네, 하나 둘 배에서 탄 사람들이요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배가 좀 특이하죠. 바로 호박으로 만들어진 배였습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펼쳐진 호박 보트 경주 대회였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저 호박에 박주희 변호사님 왠지 호박에 줄을 그어보고 싶어요. 수박 되는지. 네, 이 대회는요. 현지 시각 27일 날 벨기에 리타르트 마을에서 열린 호박 보트 경주 대회입니다. 이 300kg에서 500kg 정도에 되는 이 거대한 호박 속을 파낸 다음에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저렇게 보트처럼 이렇게 이 배 노를 젓는 대회인데요. 야. 이 대회는 2008년부터 만들어져서 올해로 15번째, 그러니까 15번째를 맞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 올해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약 5,000명이 대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파낸 호박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이 파낸 호박씨는 내년에 농사를 위해서 오. 사용을 하고요. 이 호박 자체는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보관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니 저 맛있는 호박을 비료로 사용해 우리 따끈따끈 날씨 쌀쌀할 때 호박죽 호박죽 얼마나 맛있는데 저 호박죽 끓이는 방법 모를까? 전수해 드릴까요? K푸드. 네, 아무튼 네.